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월동 준비 기간 응애 방제 가이드 및 훈증기 사용 방법 답변입니다. 어, 요 시기 때 응애 방제 어떻게 뭐 해야 되냐 이런 질문 혹은 훈증기 어떻게 써야 되냐 질문 모아놓은 거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들 싹 이제 답변을 한번 드릴 시간을 마련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좀 반복해서 물어보셨던 것들 답변 드릴 겁니다. 가지고 이제 첫 번째 하나 질문 왔던 거는 가을 응애 방제 언제 시작해야 되냐? 이 질문도 되게 많이 주셨었는데 제가 표 같은 걸로 보여드리고 계속 그렇게 하지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가을 방제는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이 적기예요. 더 늦으면은 더 이상 가을 방제가 아니게 될 거고 너무 일찍 하면은 그만한 지금 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되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지금부터 봉개가 사라진 때까지 약 3회 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지금은 아니죠. 뭐 11월 초, 아니 11월 초 혹은 지금부터 하셔가지고 봉개가 아예 사라지는 그 시기까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봉개 안에 무조건 응애가 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있을 겁니다. 근데 봉개 안에 들어있는 응애는 잡기가 되게 까다롭기 때문에 걔네가 다 튀어 나오고 나서 봉개가 하나도 없을 때 약을 쳐줘야지 무언가 우리가 원하는 막 90%대의 살 비율을 좀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차례, 두 차례 하셨더라도 마무리하는 시기는 항상 봉개가 사라진 때, 요때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때 마무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막 9월달, 10월달 이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치고 뭐 매주 치고 좋은 약을 갖다 치시더라도 봉개가 많으면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봉개가 사라진 요때 어떻게든 쳐주시는 게 9월달 10번 치는 것보다 요때 한 번 치는 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훨씬 잘 잡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100마리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요때를 놓치지 말고 꼭 요때까지 해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너무 자주 하면은 벌한테 안 좋습니다. 요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뭐 친환경 약 실제로 자연 추출물, 자연 유래 성분 요런 걸 가지고 약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어 너무 자주 했을 때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는 사실 아무도 확실하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너무 자주 하는 건 일단 피하셔라. 피하시고, 진짜로 안전한 약이 있다고 뭐 추천을 받거나 뭐 여러분이 찾아내셨을 경우에는 일단은 실험을 해보시고, 실험을 했을 때 정말 벌한테 피해가 없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다른 벌통에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절대 너무 자주 하지 않도록. 그 방제 관련해서 말씀드릴 거는 가을 응애 방제 시 사용 약제 또 무슨 약을 써야 되냐 물어보십니다. 요 이제 월동 준비 기간에 하는 방제 요거는 속살만이나 옥살산 훈증 요거 추천드립니다. 이 흘림제도 이 추워지면 쓰는데 흘림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제가 추천을 안 드리는 게 아직 봉개가 남아 있고 또 벌들이 봉구를 틀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면은 흘림 처리 같은 경우는 약간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벌들이 어느 정도 얌전해졌을 때 흘림 처리 쓰시면 좋아서 지금보다 조금 더 늦게 11월 말 정도 돼서부터 이제 11월 하순부터 쓰시면 흘림 처리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초중순에 쓸 수 있는 약은 요 속살만이랑 옥살산 훈증 요 두 가지 추천드립니다. 혹시 왕스는 안 되나요? 하시는데 왕스도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추워지면은 벌들의 활동이 약간 이제 활동이 많이 없죠. 활동이 많이 없으면은 벌들이 그 왕스 같은 거에 한 놈만 붙어 있는 놈들만 계속 묻어 있게 돼요. 그래가지고 약이 골고루 잘 안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은 안 드리는 거고 요 두 가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 추운 때에도 뭐 잘 드는 약이 하나 새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게 있다면은 그걸 쓰시면 되겠지만 항상 날씨를 감안해서 쓰셔라. 가지고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약재 중에서는 속살만이랑 훈증기 추천드린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흘림 처리 약재는 이제 봉개가 없어지고 나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나 중요한 거는 요 두 가지 약을 쓰시면은 되지만 두 개를 혼용해서 쓰시는 거는 안 하셔야 됩니다. 요게
혼용해서 쓰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요 약을 썼을 때 얘가 못 잡은 거를 요 약이 잡아주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혼용해서 썼을 경우에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다음번에 다음 시기에 방제 시기가 왔을 때 어떤 약을 쓸지 그게 애매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시기에 훈증기랑 속살마늘 둘 다 썼다 하면은 어, 다음 이제 봄벌 깨울 때 내가 방제하고 싶을 때 어떤 약을 쓸지가 또 애매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도 춥고 봄벌 깨울 때도 추워서 써야 되는 쓸 수 있는 약이 동일하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두 가지 약을 써버렸기 때문에 다음 봄벌 깨우는 시기에는 두 가지 약에 모두 내성을 가진 벌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시기에 두 가지 약을 두 개 이상의 약을 혼용하시는 거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가 안 좋고, 두 번째는 이제 약마다 약간 그 응애를 방제할 수 있는 기간 혹은 벌통 내부에 잔류하는 기간 요런 게 조금씩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플루발리네이트는 꺼내주지 않으면은 거의 뭐 2주 넘게도 그냥 계속 잔류를 하는 거고, 속살만 같은 경우에는 소비 같은 데나 꿀 같은 데에는 거의 한 달 넘게 잔류를 하지만 벌 몸에는 그만큼은 잔류 안 하죠. 어쨌든 요런 식으로 이제 약마다 잔류하는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다른 종류의 약을 그렇게 일주일 간격으로 막 반복적으로 쓰시게 되면은 잔류를 처음 쓴 약은 뭐 한 일주일 잔류하고 그 다음 쓴 약은 막 2주 잔류하고 이런 식으로 잔류 기간이 계속 섞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또 안 좋아서 한 시기에는 웬만하면 하나의 약제만 그렇게 쓰셔라. 꼭 요거는 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약제를 이제 방제를 할 때는 여러 약제를 번갈아 가면서 써야 된다 그랬다고 한 시기에 여러 약제를 쓰는 쪽으로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 여러 약제를 쓰라는 말은 한 시기에 여러 약제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각 시기마다 요때는 요때는 1번 약, 요때는 2번 약, 요때는 3번 약. 요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쓰란 뜻이지, 요 시기에 1번, 2번, 3번을 다 쓰고 또 요 시기에 1번, 2번, 3번을 다 쓰고 요렇게 쓰라는 말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봉판을 빼줘야 하나요? 이제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요 시기 때 방제하려면은 봉판을 빼줘야 되는지 또 많이들 문의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봉판은 무작정 빼기보다는 빼야 되는 때가 있고 빼서 좋은 때가 있고 그냥 안 빼도 괜찮은 때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봉판의 크기가 작거나 혹은 응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빼주시면 됩니다. 어, 봉판이 막 요만해요. 요만큼 남았어요. 근데 그 봉개가 있는 판에 먹이도 없고 어차피 내가 축소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빼주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내가 내검하고 있는 이 통이 응애 때문에 피해를 좀 많이 입었어요. 보니까 원래는 뭐 예를 들어서 6매벌이었는데 요 한 1, 2주 사이에 벌이 막 2매, 3매 이렇게 막 절반가량 줄어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벌통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응애의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 봉판을 빼주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봉판을 빼주고 또 그런 데는 약을 급하게 바로 쳐줘야 되는 봉군이기 때문에 봉판을 빼주시고 약을 치면은 효과가 훨씬 좋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봉판을 빼주셔라. 내가 사는 지역은 아직 따뜻해서 산란을 늦게까지 했기 때문에 뭐 아직도 봉개가 많다. 그래가지고 봉판이 크거나 혹은 응애 피해가 없다면은 그냥 그거 두셔도 됩니다. 응애 피해가 없는 봉군이란 소리는 지금 들어있는 봉개에도 응애가 거기에서 튀어나왔을 때 특히 봉군한테 무언가 해를 입힐 정도로 봉군을 무너뜨릴 정도로 응애가 많이 나오진 않을 거란 뜻이 되거든요. 하나의 그런 힌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봉계에서 응애가 터져 나와도 봉군이 막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럴 일은 없어서 봉계를 두고 봉계가 다 터져 나왔을 때 약을 치셔도 충분하다. 그리고 봉판이 너무 크면은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 이제 너무 큰 봉판을 빼시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손해입니다. 아시잖아요. 요게 이제 벌들은 항상 가을벌이
내년 봄까지 사는데 이렇게 많은 수의 봉판을 빼서 많은 수의 가을벌을 죽여버리면은 내년에 그만큼 살아남을 애들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빼시는 것도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봉판이 너무 크고 벌이 건강하다면은 굳이 봉판을 안 빼셔도 된다. 그렇게 알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판에서 나오는 응애를 잡기 위해 지금 약을 쳐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봉개가 터져 나왔을 때 뭐 응애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다 피해를 입을까? 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나오는 그때에 잘 타이밍을 맞춰서 약만 쳐주시면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봉판을 빼주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무조건 빼줘라. 이런 하나의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봉군 상황에 맞춰서 그냥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다음 또 많이 질문 들어오는 거는 지금 벌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여요. 요 질문 되게 많이 해주십니다. 벌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는 질문 많이 해주십니다. 어, 일단은 지금 벌이 줄어드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응애예요. 요게 뭐 맨날 응애 얘기하니까 그냥 뭐 다 응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응애 한 마리가 벌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질병이 최소 9개입니다. 9개. 최소가 9개예요. 최소 뭐 지금까지 분류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은 가을이 돼서 이 시기가 돼서 그러니까 뭐 가을이 돼서 봉군이 무너지는 거는 거의 다 응애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거의 무방한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맨날 응애 때문이라고 답변을 드려도 그게 그냥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게 좀 아시면 되겠고 지금 특히 벌을 개체수가 줄어든다. 그냥 산란도 잘 받고 막 다 했는데 산란도 다 받았는데 벌 개체수가 줄어든다 하는 통은 그냥 한 135% 그냥 그 무조건 응애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응애가 이게 봉군을 무너뜨릴 정도로 활발하게 번식을 한 이유는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은 요때 여름에 특히 8월 달에 방제가 미비했기 때문에 지금 낙봉이 발생하는 겁니다. 응애가 언제 많이 창궐했냐에 따라서 벌통이 무너지는 시기가 다 달라요. 뭐 여름에 무너지면 응애 피해, 가을에 무너지면 뭐 도봉 피해다.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응애가 창궐한 시기에 따라서 봉군이 무너지는 그 시기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응애가 봄에 창궐했다. 막 뭐 한 3월부터 5월까지 그 이제 아카시아 꿀 딴다고 벌 받는 그 시기에 응애가 창궐했다. 그러면은 이제 밤꿀 따고 나서 밤꿀 따고 나서 봉군이 주로 무너집니다. 밤꿀 딸쯤 되거나 밤꿀 따고 나서 봉군이 무너집니다. 근데 한 이제 밤꿀 따고 나서 여름 정도에 이제 밤꿀 딸 때쯤 돼서 한 6월 달에서 7월 달 요 정도 때 응애가 창궐했다. 그러면은 그 봉구는 이제 한여름 돼서 한 8월 요때 돼서 무너집니다. 장마철 지나고 나서 무너져요, 대부분. 왜 그러냐면 장마철에는 벌통을 잘 안 열어보시기 때문에 몰랐다가 장마철 지나고 열어보니까 그때 발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여름에 무너지는 거는 이제 한 뭐 6월 달 요때 응애가 늦게 창궐하면은 또 그때 무너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월동 소비수에 따라 월동 포장 방법 설명해 주세요. 요거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릴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릴 거고, 요거 주제만 끝내고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가지고 어떤 약을 쳐도 사후 처리의 개념이 됩니다. 지금 이제 벌이 이미 줄어들었다면은, 뭐랄까, 치료나, 치료나 예방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응애한테 봉군이 많이 잠식을 당했고, 또 많이 악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요렇게 줄어들고 나서 방지하는 거는 항상 사후 처리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런 현상이 보였을 때 이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강하게 약을 쳐야 된다. 막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강하게 약을 쳐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지금 살아있는 벌을 오히려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사후 처리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약을 강하게 친다고 해서 뭐가 되질 않아요. 이미 병 다 걸려가지고 암 말기 판정 받은 거고 얘네는 이미 뭐 간암 말기 판정 이런 거 받아가지고
다 개결되고 언제 죽을지 날짜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을 이제 와서 세게 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벌이 막 기거나 응애가 많아지면 약을 세게 쳐라 이런 건 전혀 소용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이제 방제를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봉판을 빼가지고 최대한 후속 재생산되는 응애를 맞고 그다음에 이제 방제를 시작해가지고 한 최소 2회 정도는 방제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음 스텝을 결정하시면 돼요. 뭐 이제 벌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보고 뭐 이게 한 8회에서 3회가 됐다. 그러면은 3회 단독으로는 좀 갈만하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굳이 합봉 안 해도 되니까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은 뭐 이게 한 8매에서 2매가 됐다. 2매 정도 되면은 합봉해야죠. 걔네들은 이제 어디에다 합봉시켜줄지 이런 걸 이제 그때 가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제도 하지 않고 다른 데에다 합봉시켜 버리시면은 응애를 다시 또 응애한테 새로운 먹잇감을 던져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야, 저기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네 꿈을 펼쳐라! 이러면서 쫙 응애한테 새로운 먹잇감을 던져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 2번은 약을 친 다음에 좀 요렇게 다른 통이랑 합봉하든지 이런 거 결정해 주시는 게 좋다까지가 되겠습니다. 요 질문도 많이 해주세요. 지금 약을 강하게 쳐도 될까요?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 질문 들을 때마다 항상 답변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강하게가 도대체 얼마나 강하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저는 강하게가 뭐지 싶은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강하게랑 질문을 주신 분이 생각하는 강하게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강하게라는 말이 너무 모호합니다. 그래서 강하게 얼마나 강하게 친다는 소리인지 모르겠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응애한테 만약 당한 상황이다. 그럼 이제 와서 강하게 친다고 뭐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죽을 만큼 죽어야 해결이 돼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가난 말기, 사람으로 따지면 가난 말기 판정받은 애들이기 때문에 죽어야지만 해결이 되는 거라서 이제 와서 약을 강하게 친다고 해결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더욱 문제는 약을 예를 들어서 실제로 뭐 강하게 쳤다. 그래서 뭐 10ml 쓰면 되는 거를 막 한 30ml 써줬다. 그럼 문제가 응애가 죽는 게 아니라 벌이 죽습니다. 벌이 약에 중독돼서 벌이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응애 잡으려다가 내 벌을 잡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다라고 아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약을 지금 강하게 쳐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벌이 안 좋은 게 눈에 보이니까 요 질문을 하시는데 눈에 안 좋은 게 보인다고 해서 과하게 하는 것보다 이미 안 좋은 게 보이지만 계획대로 그냥 가시는 게 좋습니다. 계획대로 가시는 게 좋고 약을 치는 시기를 당기는 정도로 이제 처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뭐 이 우주치거나 용량을 늘리거나 요거는 안 좋다. 하지만 약을 치는 시기를 앞당기거나 횟수를 한번 더 해주거나 요 정도로 타협을 보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옥살상 훈증은 언제 해주는 게 좋나요? 요 질문 많이 해주십니다. 훈증은 항상 월동 준비하는 기간인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어, 봉개도 많이 없고 후속 산란이 안 일어나서 알이나 애벌레도 없고 산란에 대한 걱정이 없는 이 시기가 가장 사용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꼭 사용해 주세요. 지금 이거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방제 살 비율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꼭 사용해 주시고 이 외의 시기, 연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걸쳐서 지금 늦가을, 초겨울 이 시기 빼고 언제 사용할 수 있냐? 그럼 밤꿀 채밀한 직후 저는 그때 좀 한번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되면은 더 이상 후속 산란이 활발하게 안 일어나도 뭐랄까 약간 채밀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또 실제로 장마가 오고 혹서기가 오기 때문에 후속 산란이 많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옥살산 훈증 같은 거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심적 부담감이 없다. 그래서 그때 한번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 그렇다고 해서 연중 2약만 쓰라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밤꿀 따고 나서 훈증을 했다. 그러면은 여름 혹서기 혹은 8월, 9월 요때는 개미산이 됐든 속살만이 됐든 다른 약을 무조건 한번 쓴 다음에 옥살산을 써주셔라.
아무리 개민산, 옥살산이 내성이 없다고 해도 내성을 떠나서 같은 약을 계속 쓰는 거는 벌통 안에 어떤 그 성분을 누적시킬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약을 좀 번갈아 가면서 써주셔. 그것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좀 내용이 겹치네요. 훈증하면서 다른 약을 쳐도 될까요? 하지 마세요. 정말 요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시기에는 한 가지의 약만, 늦가을에 옥살산을 쳤으면 늦가을엔 옥살산만. 요런 식으로 가는 거지. 옥살산 치면서 다음 주에 속살만 치고 그 다음에 개미산 치고 요런 식으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응애가 더 잘 잡히면은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게 했을 때 딱히 더 잘 잡힌다는 결과가 없어요. 그렇게 치면은 다음번 시기에 칠 약이 애매해집니다. 그럼 다음번 시기에는 내가 쳤던 세 가지 약에 모두 다 내성을 가진 응애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칠 약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어, 우리가 약을 다른 종류를 번갈아 가면서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응애의 세대, 응애의 대를 끊어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 내성이 있는 응애의 대를 끊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의 시기에 태어나는 응애는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초여름에 태어나는 응애는 걔네 한 세대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기, 뭐 한여름에 태어나는 응애가 또 그 세대예요. 그 다음에 늦여름에 초가을에 태어나는 응애가 그 세대예요. 그러니까 세대에서 내성 생기는 걸 끊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세대에서 다른 약을 쓰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이렇게 아시고 계속 강조한 대로 약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면서 하나 가져온 게 이제 양봉협회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요게 하나 유인물이 나왔더라고요. 2025년 월동 전 꿀벌 응애 집중 방제 기간. 이제 이 월동 준비 기간에 꿀벌 응애 방제하라고 이제 뭐랄까 여기 이게 뭐라 그러지? 아, 그래, 농림축산식품부 적혀 있는데 제가 안 읽었네요. 여기에서 이제 그 가이드가 나왔더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려고 제가 다운받아 왔습니다. 해서 보면 여기서도 저랑 똑같은 소리를 해요. 어쨌든 같은 소리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제가 똑똑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보는 거랑 제가 보는 거랑 출처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제가 뭐 좋은 걸 보고 있다, 내가 잘났다 이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제가 한 말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니까 제 말을 그냥 믿으셔도 되겠다. 이 관에서 추천하는 방법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다. 그러니까 믿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요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11월부터 12월 1일까지 해서 이 준비 기간에 하라고 돼 있습니다. 기간도 중요해요. 이 기간에 해라. 이제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기간에 하셔야 됩니다. 일단 방제 방법은 물리적 방법, 화학적 방법이 있는데 저건 물리적 방법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방법이 싫다 이 소리가 아니라 이 방법을 써서 효과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면 여기도 보시다시피 어 철망 바닥이 있어야 돼요. 이 물리적 방법은. 철망 바닥이 없으면은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추천을 안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해봤자 안 되는데 제가 괜히 하라 그랬다가 여러분들 응애가 안 잡히면은 이 제가 어떡해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소개를 안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물리적 방법은 이제 가루설탕법이라 그래가지고 그 저기 설탕 갈아놓은 거 슈가 파우더라 부르거든요. 뭐 우리나라 말로 가루 설탕이에요. 요거를 갖다가 벌 소비 사이랑 소비 위에다 좀 뿌려줘요. 소비 사이에다가 쫙쫙 뿌려줘요. 흘림제 뿌리듯이. 그렇게 뿌리면은 그 설탕 가루를 얘네가 녹여 먹어야 되기 때문에 녹이는 과정에서 서로의 몸에 타액을 묻히게 되고 타액을 묻히다가 끈적끈적해진 그 설탕이 응애를 데리고 떨어져 내려간다. 또 자기들 몸에 묻은 설탕을 자기들끼리 구석구석 청소해 주다가 몸에 붙은 응애까지 같이 청소를 해준다. 요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면은 응애를 죽여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응애를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꼭 응애가 떨어져 나가는 바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바닥에다가 플러스로 바닥 아래에 최소한 뭐 10에서 20cm 정도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떨어진 응애가 다시 올라오질 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죠? 벌통 바닥 바로 아래에 바닥이 있게끔 다들 설치를 해놓으세요. 벌통 바닥 아래에 빈 공간을 두는 농가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먹히질 않는, 어, 환경적 영향 때문에 잘 먹히질 않는다. 그렇게 알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친환경 방법으로 나는 이 방법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벌통이 놓여 있는 환경을 지면에서 20cm 정도 떨어뜨려 놓으시고, 벌통 아래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벌통 바닥에 큼지막하게 벌통 바닥 전면부가 다 철망으로 되도록 구멍을 뚫어 주셔야 됩니다. 그거까지 놓고 나서 이 방법을 써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화학적 방법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뭐 옥살산을 치든지 속살만을 치든지 막 그렇게 하셔라는데, 이게 이제 저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화학적 방제 방법은 벌한테 100% 안전한 약재가 아직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과하지 않게 하셔라. 과하지 않게 하셔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어요. 응애 저감염 봉구는 무분별한 방제제 사용 방지. 방지보단 금지라고 썼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감염 봉구는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마셔라. 까지가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마리당 3마리 미만이 이제 저감염 봉군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3% 그 감별법입니다. 이 응애 검사했을 때 3% 미만으로 나오고 요런 거라서, 이제 이렇게 응애가 많이 없으면은 너무 과하게 약을 치지 마셔라가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응애 방제할 때 흔히 착각하시는 게 응애를 박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월동 준비할 때 약을 강하게 때려 부으면은 응애를 박멸시키고 내년 벌을 시작할 수 있다. 벌통 안에 응애를 한 마리도 남김없이,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죽일 수가 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응애가 발생하는 거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화분물 올 때, 그 뭐지? 제일 처음 피는 꽃 뭐죠? 뭐였지? 버들꽃. 거기에서 이제 화분물어 올 때 그 버들꽃에 있는 응애가 뭐 묻어온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어오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애초에 그 버들꽃에 응애가 월동을 할 수도 없어요. 겨울에는 버들꽃이 다 지고 새순이 납니다. 새순이 나요. 꽃이 월동나는 게 아니라 봄이 되면 새순을 나는 건데, 애초에 응애가 월동을 날 수 있는 꽃 자체가 없어요. 둘째로는 만약 월동을 나는 꽃이 있다 그래도 응애 혼자서 겨울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응애가 겨울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벌이 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근데 밖에 혼자 있으면 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숙주가 아무도 없죠. 그 응애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응애가 내년에 또 번식하는 이유는 항상 내 벌통에 응애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멸이라는 개념은 절대 없고, 이렇게 3% 미만으로 유지를 하는 게 현재까지 나오는 응애관리법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요 3% 미만으로 관리하는 게 최고다. 뭐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1000년이 지나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현대 기술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3% 미만으로 최대한 1%에 가깝도록, 혹은 0.1%에 가깝도록 관리하는 거지, 박멸한다는 개념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기에 이제 그 사용하는 약재도 아까 말씀드린 왕스 요런 거는 좀 사용하지 마셔라.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품명이 아니라 성분명으로 여러분들이 방제제를 선택하셔야 돼요. 속살만 2호, 6호, 10호 다 같은 속살만인데 저기 그 호수가 다를까, 효과가 다른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성분이 뭔지 보고 꼭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혹은 만푸골드, 왕스, 홍사방, 삼금만패 다른 약 아니야? 가 아닙니다. 다 같은 약이 됩니다. 다른 회사에서 나온 같은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분명을 보고 결정하셔라. 그래서 약도 최소 세 종류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 왕스 하나, 속살만 하나, 뭐 개미산 하나, 옥살산 하나 이런 식으로 최소 세 종류에서 네 종류를 갖고 계셔라.